안녕하세요. 유압공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압 펌프 진도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펌프의 종류로서 피스톤 펌프와 기어 펌프 두 개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베인 펌프. 자, 여기까지가 용접형이었죠. 자, 베인 pom프는 회전 펌프의 하나로서 편심 펌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치우쳐져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통형 케이싱 안에 편심 회전자가 있고 그 속에 판상의 깃이 들어있으며 이 베인이 원심력 또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벽에 밀착되어 회전하면서 액체를 입송하는 형식이 베인 펌프입니다. 자, 주로 유압 펌프용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베인 펌프는, 주요 부품이 캡면과 베인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회전자 두 개가 주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자는 구동축에 키로 체결되어 있으며, 펌프가 구동되어지면 함께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자가 회전하면 원심력에 의해 베인은 캡면과 접촉을 유지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심력을 보충하기 위해 스프링 힘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것이 베인 펌프입니다. 이 베인 펌프는 흡입, 그리고 고립, 압축, 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를 보시면 첫 번째 로터가 회전하면서 입구를 통해서 기체가 펌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흡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고립 또는 팽창이라 그러죠. 베인의 흡입구를 차단하여 여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단이 되죠. 외부와 고립된 상태가 되어 로터가 회전함으로써 기체는 베인에 밀려 배기구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배기구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압축은 기체들은 배기구 쪽으로 밀려 올려지면서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이 배기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번째 배기는 배기구 마개가 열려 배기가 이루어지면서 입구에서 다시 흡입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인 펌프의 특징은 기어 펌프에 비해서 토출 압력의 맥동이 작습니다. 기어의 마모에 의해 토출량은 저하되는 기어 펌프와 달리 베인의 선단이 마모되더라도 원심력에 의해서 캡링과 베인이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 효율은 베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좋습니다. 세 번째, 호환성이 양호하고 보수가 용이합니다. 네 번째, 다른 펌프에 비해서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베인 펌프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유체가 이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쪽으로 지금 유체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편심이 젖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색깔이 다시 파란색으로, 자, 여과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인 펌프에는 자, 평형형 베인 펌프와 불평형형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평형형 베인 펌프는 자, 1회전에 흡입과 송출을 2번씩 하므로 역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부하된 측면 부하를 제거하는 것이 평형형 베인 펌프입니다. 그래서 송출량이 회전 각도에 대하여 거의 일정하도록 캠링을 만들어서 기어 펌프보다 맥동이 적고 소음이나 진동도 비교적 적습니다. 자, 이 평형형 베인 펌프는 자, 펌핑 공간으로 베인 펌프의 공간은 최적의 증가와 감소가 한 번 사이클에 2번 발생하므로 입구와 출구 포트가 각각 2개가 필요합니다. 1회전에 흡입과 송출을 2번씩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평형형 베인 펌프는 자, 불평형 베인 펌프와 달리 과도한 베어링 마모 없이 고속 및 고압에서 작동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분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형형 베인 펌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구로 들어오면 자, 행정이 2번씩 발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기어의 종류, 자, 피스톤 펌프, 아니, 펌프의 종류죠. 자, 피스톤 펌프, 그 다음에 기어 펌프, 그리고 베인 펌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종류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자, 그거는 내용이 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압력 보상형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압력 보상형 펌프는 행정 최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압 회로의 최대 압력을 제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 미리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자, 압력이 더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 최적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보상 장치는 최대 행정 최적에서 캔 링을 누르고 있는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캠링이 눌려지고 따라서 스프링은 변이됨으로 행정 최적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압력 보상형 펌프입니다. 자, 압력 보상형 펌프는 피스톤 펌프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자, 그런데 피스톤 펌프는 압력이 제한 압력에 도달하면 경사판의 각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 이 압력 보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어 펌프는 가변 용량형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압력 보상 장치를 달 수가 없어요. 자, 이 압력 보상형 펌프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현상과 공기 혼입이라는 것은 자, 용접형 펌프는 대기압이 유체를 밀어 올릴 수 있도록 입구에 진공 압력을 생성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공 압력이 과도한 경우에 이를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유체 속에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 빠져나와 자,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는데 이로 인해서 물이 없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현상은 자, 공기와 증기 기포의 압력이 높은 펌프의 출구 부근에 도달하면은 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구에서 지나친 진공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때 공동현상도 발생하는 거죠. 자, 그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로는 작은 직경의 관이 그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흡입관이나 흡입 필터의 저항이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높은 유체의 점도가 그 원인의 하나고요. 네 번째는 탱크와 펌프 입구 사이에 지나친 관의 길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공동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 혼입은 자, 액체의 공기가 미세한 기포의 상태로 혼합되는 현상 또는 혼입되는 상태로서 자, 유체의 기기의 열에 의해서 증발된 가스와 자, 오일이 혼합되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공기 혼입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는 자, 안에 기포가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다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공동현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펌프는 높은 압력에서 기포가 터지면 마모, 열, 진동, 자, 그리고 소음이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현상과 공기혼입이 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발생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달라진다는 거, 자,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펌프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자, 기호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기호는 어떤 게 자, 어떤 기호인지를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펌프는 자, 이렇게 안에 세모가 채워져 있는 것이 펌프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모터는 방향도 반대이지만 안이 비워져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유압 펌프 안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압 펌프는 자, 이와 같이 자, 여기 이렇게 방향, 한 방향 회전하는 자, 부분이 유압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방향 유동, 정용량형, 자, 그 다음에 한 방향 회전형. 자, 유압 모터는 자, 여기에 하나 더 모터니까 자, 일단 삼각형이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자, 이렇게 자, 사선을 지나가고 여기 외부 드레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방향 유동, 가변 용량형, 조작기구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 외부 드레인, 자, 한방향 회전형, 양축형, 자, 축이 양쪽에 있죠. 자, 공기압 모터는 자, 방향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 유동, 정용량형, 자, 두 방향 회전. 자, 정용량형 펌프 모터는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한방향 유동, 정용량형, 한방향 회전. 자, 한방향 회전이기 때문에 화살표는 이렇게 위로 하나만 올라가죠. 자, 가변 용량형 펌프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지어진 자, 요게 가변 용량형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가변 용량형, 자, 두 방향 유동, 그 다음에 외부 드레인, 자, 그리고 두 방향 회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펌프를 선정할 때 펌프의 규격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규격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행정, 최적, 유량 및 구동 속도, 자,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효율, 유압류, 자, 그 다음에 여과, 제품 치수, 그리고 소음 수준, 구동축 회전, 자, 입구 압력, 자, 이게 펌프의 규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펌프 성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행정 최적, 펌프의 크기는 자, 행정 최적에서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자, 정용량형 펌프는 한계의 값이 주어지는 반면 가변 용량형은 자, 범위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떤 거는 하나면 정용량형 펌프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가변 용량형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용량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누설을 감안한 펌프의 실제 유량은 자, 특정한 속도 하에서 주어집니다. 자, 물론 구동 속도와 압력에 대해서 도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및 최대 구동 속도는 RPM으로 규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구동 속도는 RPM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대 속도는 1800에서 3600 RPM입니다. 자, 난연성 합성유 또는 물, 오일, 유화제 등과 같은 표준 석유계 유압유가 아닌 경우에는 석유계 유압유보다 무겁고 윤활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속도를 감소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석유 쪽의 유압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압력입니다. 자, 압력은 등급을 한계값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연속적인 운동에 대해 분리된 값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펌프 사이클 중에 단지 한 부분에서만 펌프가 이러한 압력에 놓여지므로 간헐적 운전에 대한 값은 연속 운전에 대한 값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펌프가 최대 압력 이상에서 작동하면 증가되는 누설로 인해서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누설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압력을 높이면 실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구동 속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계 유압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 감소된 압력값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석유계 유화계가 아니면은 자, 최대 속도를 감소시키죠. 자, 그래서 뒤에 압력도 자, 석유계 유압유가 아닌 경우에는 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효율입니다. 자, 최적 효율과 전 효율이 항상 도표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효율에 관한 자료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특정한 조건에 적합한 도표나 표를 찾는 데는 자, 좀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전문적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 모두 도표와 같은 자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도표와 자, 그래프 같은 것들도 보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유압유는 보통 석유계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첨도는 펌프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 고려하는 관점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압유의 성질입니다. 자, 제조회사는 유압유의 최소 및 최대 첨도를 자, 나타내야 되고요. 자, 대부분 시스템 부품과 표준 석유계 유압유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 낮춰야 됐었죠. 만약에 유압유의 첨도가 너무 높으면 시스템이 흐르기 어렵게 되고 자, 이로 말미에서 동력 손실이 일어나며 과도한 유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또 높은 점도 또한 공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점도가 너무 낮으면 자, 윤활성이 저하되죠. 자, 그리고 마모와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죠. 윤활성이 너무 안 좋으면 뭐 거의 물과 같죠. 자, 그러면은 윤활 기계가 마모되는 건 자, 다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윤활 성분이 자, 어느 정도 들어있는 석유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과는 자, 용접형 펌프는 부품 간의 아주 작은 치수 공차로 인해서 자, 오염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빈틈없이 자, 끼워 맞춰진 부품들에 의해서 자, 오염이 아주 작은 입자가 부품들 사이에 박혀서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는 누설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부품도 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제조회사는 각 펌프의 모델에 요구되는 여과 수준의 정도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 예를 들어보면 자, 표준이 ISO 4406이면 자, 이때 ISO 클린리니 코드를 알려줘서 자, 오염 수준에 대한 자, 스케일 넘버를 규정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표준이 자, ISO 4406입니다. 자, 이 여과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장하는 것은 자, 좀 위험하죠. 자, 그래서 새로운 부품은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입자. 자, 그런 것 때문에 자, 금속, 먼지, 기타 이런 것들로 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시동할 때는 자, 미세 필터로 시스템을 씻어내 주는 것이 좋은 습관이죠. 그 후에 자, 압력이 가해지는 정상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필터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자, 시스템에 장착될 새로운 부품들은 자,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청소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펌프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품의 치수죠. 자, 그래야지 어디 위치에 정확하게 놓을 줄 알 수 있겠죠. 이때 제품의 치수에는 자, 무게,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치수, 자, 그리고 설치 구멍 및 자, 구멍들 간의 중심 거리, 자, 그리고 포트 크기, 자, 구동축 크기, 자, 이런 것들을 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수준은 자, 펌프가 얼마만큼 소음을 일으키는지를 보고 자,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압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은 자, 다른 모든 기계 장치들처럼 움직이는 부품의 진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음 수준은 자, 데시벨, 자, 약어로는 dB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제조회사는 소음 수준이 어떤 특정 속도 또는 여러 속도에 대해서 제공하거나 구동 속도에 대한 소음 수준의 도표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00rpm 1800rpm으로 동작하는 유압 펌프의 소음 수준은 보통 60에서 80입니다. 자, 단위는 데시벨이죠. 자, 소음 수준은 세 가지 피스톤 펌프, 기어 펌프, 베인 펌프 중에서 베인 펌프가 제일 조용해요. 반면에 기어 펌프가 제일 시끄러워요. 자, 그리고 소음은 70dB이 진공청소기가 그 정도 소리를 내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동축 회전은 펌프는 대부분 한 방향으로만 회전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지 표준 모델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회전 방향은 축의 끝에서 볼 때 오른손 방향 또는 왼손 방향으로 규정을 하는데, 자, 이 둘 다 표준 모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입구의 압력은 자, 제조회사는 펌프 입구에서 허용되는 최대 진공 압력을 mmHg 단위로 사용하여 규정을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펌프가 고속 2400rpm 이상으로 구동될 경우라면 자, 펌프 입구에서 양의 압력이 제공되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펌프가 입구로부터 충분한 유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진공 압력은 10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압 펌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유압 펌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규격 사항을 보시고 유압 펌프의 규격을 보고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규격 이렇게 용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죠. 자, 그리고 소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용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압도 나왔죠. 자, 무게도 나왔죠. 토출량도 나왔고 소요 동력도 나왔고 흡입 구경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디멘션 치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볼륨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프레셔 나오죠. 자, 여기는 저 온도도 나왔죠.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펌프의 규격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압 펌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자, 여기는 자, 세 문제 있네요. 자, 그래서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문제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행정 최적이 자, 55세제곱센티미터 per REV인 자, 펌프가 자, 1800rpm으로 구동되고 있다. 자, 이론 유량은 몇 LPM인가? 자,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는 자, 유량이 최소한 자, 100rpm이 필요하다. 자, 만약 구동 속도가 1200rpm으로 회전한다면 자, 이 유량을 얻기 위한 최소 행정 최적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만약 구동 속도를 1800rpm으로 한다면 최소 행정 최적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세 번째. 자, 3번. 최대 압력, 자, 2만 kPa로 동작하는 어떤 시스템의 행정 최적이 자, 15세제곱센티미터 per REV인 자, 펌프가 채택되었다. 자, 필요한 자, 토크는 얼마인가? 자, 이때 효율은 100%로 가정하여라. 자, 그럼 이렇게 문제 3개 예제를 보시고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3장이었고요. 자, 3장을 한 번 더 쭉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펌프가 자, 무엇인지를 얘기했죠. 자, 그리고 펌프의 목적은 자, 유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를 자, 이렇게 유량을 구할 때는 자, 행정 최적과 회전 속도의 곱으로 구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의 사이클은 자, 2분의 1은 자, 빈 공간으로 만들어 유체를 끌어들이고 자, 또 2분의 1은 자, 빈 공간을 닫아서 유체를 밀어내게 하는 것이 한 사이클이었습니다. 자, 또 여기 중요한 단어 있었죠. 행정 최적. 자, 행정 최적은 한 번의 사이클이 밀어난 유체의 최적이었습니다. 자, 토크는 자, 힘에다가 회전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위치까지의 거리의 곱이었는데, 자, 여기서 사용하는 토크는 이 토크가 아니었죠. 자, 이론 토크인, 자, 요식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파이는 자, REV라는 단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했죠. 자, 실제로는 얘랑 조금 다를 게 없죠. 기호만 다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동력은 자, 토크에서 회전 속도로 곱하는 것입니다. 자, 효율은 자, 펌프의 입력 동력과 출력 동력의 비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 동력과 출력 동력, 그 다음에 최적 효율과 기계 효율과의 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펌프의 종류가 나왔죠. 피스톤 펌프, 기어 펌프, 베인 펌프. 그 중에서 피스톤 펌프는 자, 이렇게 레디얼 피스톤 펌프, 그 다음에 엑시얼 피스톤 펌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엑시얼 피스톤 펌프는 자, 직선상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죠. 자, 기어 펌프는 회전 펌프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기어 펌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접 기어와 내접 기어였습니다. 그래서 외접 기어는 두 개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자, 하나는 구동 기어, 하나는 피동 기어로 이렇게 맞물려서 합성되었죠. 자, 내접식 기어 펌프 이렇게 생겼었죠.
자, 세 번째 베인 펌프입니다. 자, 베인 펌프는 자, 편심 펌프였죠. 자, 그래서 평형형 베인 펌프와 비평형형 베인 펌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인 펌프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불평형형 베인 펌프가 있었죠. 불평형형 베인 펌프는 자, 캡면과 회전자 사이에 편심량을 조절하여 끼운 장치로서 자, 가변 용량형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동심 위치에서 가까이 갈수록 행정 최적은 감소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피 머신이었죠. 자, 그래서 그 커피 머신은 자, 이렇게 입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자, 회전축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면서 마치 쓰레바지로 쓸어내듯이 물을 쓸어 담죠. 자, 그리고는 물은 회전부에 있는 공간인 챔버로 담아지게 되고, 자, 회전 운동에 의해서 자, 토출구로 토출됐었죠. 자, 그리고 수압 조절 나사로서 토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공동현상과 공기 혼입이라는 자,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 기포가 생겨서 자, 이런 현상도 일어났었죠. 그리고는 자, 펌프 기어를 봤었고요. 자, 펌프의 규격에는 자, 행정 최적, 그 다음에 압력, 유량 구동 속도, 효율, 자, 유압류, 여과, 제품 치수, 소음 수준, 구동축 회전, 입구 압력, 자,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3장까지 보시고요. 자, 3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